삼성전자 노사 합의 소식 들었지? 파업 위기 넘겼다고, 주가 올랐다고, 다들 좋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조용히 법원 갈 준비하고 있어. 왜냐고?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 오늘 이거 모르고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진짜 손해야. 끝까지 봐. 일단 팩트부터 정리해줄게.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야.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특별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파업 리스크 해소됐고 직원들 사기도 올랐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가 즉각 반발했어.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락업 장치가 없다는 거야. 락업이 뭐냐면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장치야. 이게 없으면 직원들이 자사주를 받자마자 시장에 팔아버릴 수 있거든. 삼성전자 직원이 몇 명이야? 국내외 합산 26만 명이 넘어. 이 사람들이 자사주를 받고 동시에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들한테 가는 거고. 거기다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어. 근거는 상법 위반 가능성이야. 회사의 중대한 자산인 자사주를 대규모로 처분하는 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인데 이사회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거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 청구 가처분까지 예고한 상태야. 지금 소액주주들이 지분 1% 결집을 목표로 세력을 모으고 있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0조 원이 넘으니까 1%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야. 이게 뭉치면 이사회도 무시 못해. 그리고 같은 날 인베스팅닷컴이 또 다른 폭탄 뉴스를 터뜨렸어. 이번 주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연동된 레버리지 개별 주식 ETF가 처음으로 출시된다는 거야.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이야.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해. 노사 합의가 왜 주주한테 독이 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줄게. 회사가 성과를 냈을 때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야.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주면 회사 현금이 줄어들어. 자사주로 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거나 락업 없이 풀리면 주가가 눌려. 쉽게 비유하면 이래. 동네 치킨집 사장이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치킨 쿠폰을 줬어. 근데 그 쿠폰을 직원들이 당장 중고나라에 팔아버리면 치킨집 쿠폰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 피해는 쿠폰 들고 있던 기존 고객들한테 가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딱 이 상황이야. 더 큰 문제는 이게 선례가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가 이번에 락업 없이 자사주 성과급을 통과시키면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할 수 있어. 주주 가치보다 노사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굳어지는 거거든.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스톡옵션 남발 문제가 터졌을 때야. 당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락업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원들이 대규모로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폭락했어. 이 사태 이후 미국은 스톡옵션 회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락업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꿨거든. 한국은 지금 그 교훈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야. 반대로 소액주주들이 이번에 법원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 권한이 강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진전이 생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저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문화거든. 실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주주 권리 보호야.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 증시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반전이 있어. 소액주주들이 이기면 노사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파업 리스크가 다시 살아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거든. 이게 진짜 딜레마야. 주주 권리를 찾으면 주가가 흔들리고 주가를 지키려면 주주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 내 논점을 말해줄게. 장기적으로는 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이 맞아. 단기 주가 흔들림이 있더라도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어. 10년 뒤를 보면 소액주주들이 이기는 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더 좋은 결과야. 이번 이슈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핵심이 있어. 바로 이번 주 출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개별 주식 ETF야.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해.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 연동 레버리지 ETF에 올해만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어. SK하이닉스 연동 ETF도 비슷한 규모야.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직접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연동된 14개 레버리지 ETF로의 순유입이 최대 5조 3천억 원, 약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해.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몰릴 수 있다는 거야. 올해 첫 2달 동안 약 30만 명의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의무 교육을 이수했어. 2025년 전체 기록을 2달 만에 넘어선 거야.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날렸어.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을 2배로 키울 수 있지만 손실도 2배야.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바클레이스 추정치에 따르면 5월 15일 급격한 시장 매도세 동안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활동이 SK하이닉스 일일 거래량의 약 17%, 삼성전자 거래량의 10%를 차지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 ETF가 많아질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마감 때 리밸런싱을 해야 해. 주가가 오른 날은 더 사야 하고 내린 날은 더 팔아야 해. 이게 주가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거야.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마치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수혜 섹터를 짚어줄게. 레버리지 ETF 출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량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 그리고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수혜를 받아.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같은 곳들이야. 세 번째 이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휴전 60일 연장 합의에 임박했어. 엑시어스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야. 합의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60일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이란은 기뢰를 제거해야 해. 대신 미국은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수출 제재 면제를 부여해.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및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협상 참여에 관한 약속도 합의 초안에 포함돼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이 수로를 통과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야. 이게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직격탄이 오는 거야. 2019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했을 때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튀었던 거 기억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긴장이 있었던 거야. 이게 풀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유가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될까? 이란 석유가 국제시장에 풀려. 이란의 하루 원유 생산 능력은 약 380만 배럴이야. 제재 이전 수준으로 수출이 회복되면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어. 공급이 늘면 유가는 내려가.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야 해.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 섹터 주가는 빠져. 정유주, 에너지 ETF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재야.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야. 60일짜리 휴전이거든. 6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네 번째 이슈. 바클레이스가 체화된 AI에 대한 분석을 내놨어. 체화된 AI가 뭐냐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처럼 물리적 형태를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이야. 지금까지 AI가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놀았다면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야. 바클레이스의 결론은 명확해. 체화된 AI가 주식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거야. 물류, 제조, 재활용,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과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있거든. 바클레이스는 한국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어. 생산 비용과 수출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부유해진 한국의 사례가 리카도 경제학과 일치하는 고무적인 사례라고 했어.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낮아지고, 낮아진 비용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수요가 더 큰 성장을 만든다는 논리야. 근데 바클레이스가 경고한 게 있어. 자동차와 보험업종은 장기적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 소유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호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보험사 모두 타격을 받아.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 수 있는지 생각해봐.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가 5년 안에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항상 빨라. 수혜 섹터는 로봇 관련주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곳들이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도 수혜를 받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오늘 다룬 4가지 이슈에서 리스크와 행동 지침을 정리해줄게. 수혜 섹터는 로봇 관련주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곳들이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도 수혜를 받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오늘 다룬 4가지 이슈에서 리스크와 행동 지침을 정리해줄게. 첫째,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관련 노조 총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해. 노조원들이 찬성하면 합의가 확정되고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돼.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삼성전자 경영 전반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어. 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 노조 총투표 결과와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게 먼저야.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단기 매도 압력이 올 수 있고 기각되면 자사주 매도 물량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어. 둘째, 레버리지 ETF 관련.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야. 장기 보유용이 아니야. 매일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자산과 수익률이 달라지는 변동성 감쇄 현상이 발생해.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10% 올랐다가 10% 내려서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나.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안 돼. 단기 방향성이 명확할 때만, 그리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접근해야 해. 셋째, 호르무즈 합의 관련 60일짜리 휴전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돼. 합의가 확정되면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에너지 섹터 약세, 항공주 강세 흐름이 올 수 있어.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면 항공사 수익성이 좋아지거든. 하지만 60일 뒤 재협상이 실패하면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활해. 에너지 섹터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만약 합의가 확정되면 정유주 비중을 줄이고 항공주, 운송주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어. 넷째, 체화된 AI 관련. 바클레이스가 경고한 자동차,
보험 섹터 리스크는 단기가 아니야. 5년에서 10년의 장기 흐름이야. 지금 당장 자동차주를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 보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향을 고민해 볼 시점이야.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보다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해. 오늘 짚어준 것들 정리해 줄게. 삼성전자 노사 합의, 표면적으로는 호재지만 락업 없는 자사주 성과급이 매도 물량 폭탄이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이 법원으로 가고 있고 이 결과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이번 주 출시. 5조 3천억 원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 증폭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함정이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임박,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60일짜리 휴전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돼. 체화된 AI 시대, 로봇, 자율주행 수혜, 자동차, 보험 장기 리스크, 지금 포트폴리오 방향을 점검할 시점이야. 오늘 내가 짚어준 내용들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이런 정보 하루도 안 놓쳐. 경제 해결사와 함께 부자 되자. 댓글로 알려줘.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주주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노사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